대한민국이 드디어 드론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판이 바뀌는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 장면이 미국 방산업계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장비를 납품해온 관계자가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고 눈앞에서 본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드론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적 드론을 향해 또 다른 드론이 시속 250km의 속도로 곧장 돌진했고 회피도 요격도 아닌 충돌로 끝장을 냈습니다. 표적을 놓치지 않았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추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장면의 중심에는 요격 드론 카이든이 있었습니다. 카이든은 단순히 빠른 드론이 아닙니다. 한 번 적 드론을 인식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회피 기동을 해도 고도를 바꿔도 방향을 틀어도 추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충돌을 선택합니다. 격추가 아니라 자폭 요격입니다. 값비싼 미사일도 대공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항 상공, 발전소 인근, 군사기지 위로 침투하는 드론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목적형 무기입니다. 미국 방산 관계자는 이 장면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이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가 놀란 이유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드론은 보여주기 위한 시제품이 아니었고 실증 모델이라는 점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이미 잡아내고 있었으며 이미 전장에서 쓸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드론을 실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투 개념으로 완성시키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드론은 중국의 영역이라고. 수량에서 밀리고 가격에서 밀린다고. 그러나 이 장면 하나로 전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드론을 못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았을 뿐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대형 무기 체계에 집중해왔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방공 체계, 기갑 전력. 드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모습이 바뀌자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버튼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는 공포가 내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값싼 드론 하나가 수억짜리 장비를 파괴했고 수십 대가 동시에 날아들어 방공망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장면을 가장 냉정하게 분석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눈앞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이드는 신호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란하지도 않습니다. 적 드론을 피곤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쫓아가 충돌합니다. 단순하지만 잔혹한 해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드론 전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선택이었습니다. 싸게 만들고 빠르게 배치하고 확실하게 제거한다. 이 개념 하나로 한국 드론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놀란 이유는 카이든 하나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풍산, 그리고 MCD 시리즈입니다. 한국 드론의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카이든이 던진 충격은 단순한 성능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개념의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드론 방어는 탐지와 교란에 집중해왔습니다. 레이더로 찾고 전파를 막고 GPS를 흔드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드론이 많아질수록 대응 속도는 느려지고 교란을 뚫고 들어오는 개체가 늘어났습니다. 카이드는 이 복잡한 계산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적 드론을 발견하면 질문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해법은 단 하나입니다. 부딪혀서 끝낸다. 시속 250km라는 숫자는 단순한 스펙이 아닙니다. 이 속도는 회피 기동을 무력화하는 기준선입니다. 대부분의 소형 공격 드론은 이 속도를 넘기 어렵습니다. 즉, 카이드는 추격전이 아니라 사냥을 전제로 설계된 드론입니다. AI 기반 자율추적은 한 번 표적을 인식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경로를 수정합니다. 통신이 끊겨도 멈추지 않고 조종자가 사라져도 임무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인간의 판단보다 빠르고 인간의 망설임보다 냉정합니다. 이 드론의 진짜 가치는 비용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미사일로 드론을 요격하는 시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로 수백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술이 아닙니다. 카이드는 그 전제를 무너뜨립니다. 드론을 드론으로 잡는 구조, 소모를 전제로 한 방어 체계. 이 개념은 전장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싸게 만들고 많이 배치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에 필요한 방패의 조건입니다. 미국 방산 관계자들이 놀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해법을 실제 무기로 완성시켰다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개념 단계에서 멈췄던 영역을 한국은 실증 단계로 넘겼습니다. 보여주기용 영상이 아니라 실제 요격 장면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카이드는
공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고 발전소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군사기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규모 방공망의 빈틈을 메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소형 드론. 교란을 무시하는 자폭 드론이 몰려올 때 마지막으로 하늘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 드론이 상공을 순찰하는 순간 적 드론은 돌아갈 선택지를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이드는 한국 드론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요격이라는 방어의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격은 어떠한가? 적의 진지로 들어가는 드론, 전술 단위에서 쓰이는 드론, 병사 곁에서 싸우는 드론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등장한 이름이 바로 풍산, 그리고 MCD 시리즈였습니다. 카이든이 하늘을 지키는 방패라면 풍산의 MCD 시리즈는 땅에서부터 전장을 파고드는 창에 가깝습니다. 이 드론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전투의 거리, 병사의 손이 닿는 위치, 그리고 실제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풍산은 탄약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무엇이 소모되고 무엇이 버려지며 무엇이 살아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기업입니다. 그 감각이 그대로 드론에 녹아들었습니다. MCD7은 차량 내부에서 원격 사출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에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가 시작된 뒤에 조립하고 준비하는 드론이 아닙니다. 이미 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필요할 때 즉시 꺼내 쓰는 무기입니다. 조립 시간은 짧고 절차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장비가 아니라 분대 단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전의 속도 때문입니다. 판단이 늦으면 드론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동축 반전 로터 구조는 소음과 반동을 줄입니다. 드론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적이 늦게 알아차릴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총 중량은 약 7kg, 여기에 최대 3kg의 임무 모듈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찰과 중계, 그리고 공격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합니다. 이 드론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칼이 됩니다. 실증된 공격 능력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중목적 고폭탄을 탑재해 장갑차 상부를 타격하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폭이 아닙니다. 취약 부위를 노리는 계산된 공격입니다. 상부 장갑을 겨냥한 공격은 전통적인 기갑 전술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값비싼 전차가 값싼 드론에 의해 멈춰서는 장면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풍산은 이 교훈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MCD 시리즈의 진짜 위협은 단독 운용이 아닙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떠올라 통신망을 형성하고 군지 비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대를 막아도 다른 한 대가 들어옵니다. 방어망이 반응하는 동안 이미 공격은 끝납니다. 이 구조는 상대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방공망을 늘리면 비용이 폭증하고 방공망을 줄이면 침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MCD2라는 소형 모델도 존재합니다. 약 2의 킬로그램급의 FPV 드론으로 은밀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건물 창문, 좁은 통로, 엄폐물 뒤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이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위와 아래,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전장에서 이런 드론은 병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군에게는 가장 가까운 지원 화력입니다. 풍산의 MCD 시리즈는 거창한 미래 무기가 아닙니다. 이미 쓰일 준비가 된 현재형 무기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콘셉트가 아니라 실제 전술에 들어갈 도구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드론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크고 화려한 플랫폼이 아니라 많이 만들 수 있고 쉽게 쓰고 빠르게 소모할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이 흐름은 특정 기업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전체 드론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카이든과 MCD 시리즈는 갑자기 튀어나온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국 드론 개발 현장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드론 개발은 연구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훈련장에서는 육군 주관으로 드론 운용 능력 경연대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수많은 드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발표장이 아니라 시험장이었고 설명회가 아니라 실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군집, 자폭 드론, 투하 장치를 장착한 공격 드론, 소형 정찰 드론까지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드론 하부에 장착된 투하 장치는 수류탄과 각종 탄두를 실을 수 있었고 일부 장치는 한 번에 여러 발을 장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반복 시험을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드론 개발은 대형 무인기 중심이었습니다. 감시와 정찰이 목적이었고 공격은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의 흐름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게 중심은 분명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서 분대 단위로 전략 자산에서
전술 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병사가 직접 들고 다니고, 직접 날리고, 직접 판단에 쓰는 드론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전장이 빠르게 변하고 교전 거리가 짧아질수록 복잡한 체계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한국군이 상용 기술과 민간 드론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열악한 개발 환경 속에서도 드론 개발에 뛰어든 기업들은 이미 수천 곳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공격형 드론, 즉 군사용 드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패 가능성도 높은 영역이지만 전장의 수요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기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드론은 중국의 영역이라고, 숫자와 가격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질의 문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계열 미사일과 방공체계, 각종 정밀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드론 역시 같은 궤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만들 수 없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서 미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요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 국방연구기관과 대기업 그리고 민간업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없는 전술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찰도, 공격도, 방어도 드론을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뒤늦게 뛰어든 주자가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잡은 추격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실물로, 실증으로 반복된 시험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론의 진짜 경쟁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장비로 보여주고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답을 내놓는 방식. 이제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전장에서 무엇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 해답은 이미 다른 전장에서 피로 쓰여진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지금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다른 전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현대전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전쟁 초반 대형 무인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는 상징처럼 소비되었고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공망이 정비되자 대형 드론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크고 비싼 표적은 전장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장을 지배한 것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값싸고 단순한 소형 자폭 드론들이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 수백 대가 한꺼번에 날아와 도시와 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느렸고 조악했고 정확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모든 약점을 덮었습니다. 방공망은 과부하에 걸렸고 일부는 반드시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잔혹한 수학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값비싼 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골판지로 만든 일회용 자폭 드론,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해 전파 교란을 피하는 드론, 그리고 상용 드론을 개조해 투입하는 방식까지 동원했습니다. 수십만 대, 많게는 수백만 대에 가까운 드론이 전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드론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싸고 빠르고 많다는 조건만으로도 전장은 뒤집혔습니다. 이 교훈은 단순합니다. 드론은 더 이상 귀한 장비가 아닙니다. 탄약이며 소모품입니다. 아껴 쓰는 자산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도구입니다. 많이 써야 전술이 발전하고 많이 잃어야 다음 세대가 개선됩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 군대는 드론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결론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드론 방어는 공격과 동시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이 강해지면 방패도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은 드론 방어를 탐지, 교란, 파괴의 세 단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탐지 단계에서는 드론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어지는 교란 단계에서는 재민과 스푸핑 기술로 드론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신호를 끊거나 가짜 신호를 보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괴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리고 지상형 근접 방어 체계는 공중 폭발탄으로 몰려오는 드론을 갈아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단계에 카이든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막는 요격 드론은 다층 방어망의 마지막 골입니다. 이 구조는 단일 무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그래서 강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런 교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한국이 지금 드론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속도전의 끝에는 하나의 숫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50만 드론, 그리고 전군의 드론화,
라는 목표입니다. 드론 전력화의 마지막 단계는 장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병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장에서 요구되는 눈과 손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꺼내든 해답이 바로 대규모 드론 운용 비전입니다. 병사 한 명이 하나의 드론을 다루는 시대, 보병과 드론 오퍼레이터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드론은 더 이상 특별한 병과의 장비가 아니라 모든 병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기본 도구가 됩니다. 이 비전은 훈련 체계부터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병 교육 과정에 드론 조작이 포함되고 예비군까지 드론 운용 인력으로 편입됩니다. 분대 편제에는 정찰 드론과 공격 드론, 중계 드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추가가 아닙니다. 전술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투는 병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먼저 보고, 먼저 맞고, 먼저 파고듭니다. 이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은 이것입니다. 드론은 장비가 아니라 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쓰고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살아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무기,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정보를 얻고 적을 소모시키는 도구, 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드론 전쟁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아끼는 순간 이미 늦습니다. 카이든과 풍산의 MCD 시리즈는 이 흐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지키는 방패로, 다른 하나는 전장을 파고드는 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재밍과 스푸핑, 레이저, 근접 방어 체계가 더해지며 다층 구조가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의 실패에도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실패를 흡수하는 구조. 이것이 한국 드론 전략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과연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느냐고. 그러나 질문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고 얼마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드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끊임없이 만들고 쓰고 고치고 다시 투입하는 순환 속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한국은 이 순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드론 전쟁의 화두는 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미 기술은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결단과 속도입니다. 하늘에는 이미 새로운 전장이 열렸고 그 위를 날아다닐 주인공들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드론 전쟁은 이제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드론 전략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보다 무엇을 과감히 포기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드론을 전투기의 축소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생존성, 고가의 센서, 장시간 채공이라는 유혹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짧은 수명, 빠른 소모, 대량 투입이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불완전해 보이지만 전장의 현실에는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더 이상 단독으로 전황을 뒤집는 비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수단이며 흐름입니다. 하나의 드론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드론이 이미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속성은 산업 구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탄약과 무기 체계를 대량 생산해온 경험, 빠른 개량과 생산 전환에 익숙한 산업 기반, 그리고 민간과 군의 경계가 비교적 유연한 구조입니다. 카이든과 MCD 시리즈는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격과 공격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같은 철학이 관통합니다. 싸게 만들고 빠르게 투입하며 손실을 전제로 운영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철학이 확산될수록 전장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상대는 모든 드론을 막아야 하지만 한국은 일부만 성공해도 됩니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갈수록 누적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과 운용 개념의 변화입니다. 드론을 전문 병과에 가두지 않겠다는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병사가 드론을 다룰 수 있을 때 전장은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정찰과 공격, 중계와 방어가 한 명의 병사 손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휘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응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버튼 하나로 전장이 바뀌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명령 체계가 아니라 즉각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과제도 분명합니다. 생산 속도, 보급 체계,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드론을 실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력의 중심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로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한국 드론 전략의 본질은 과시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집요한 준비입니다. 눈에 띄는 선언보다 현장에서 쌓이는 데이터, 화려한 영상보다 반복되는 시험과 실패. 이 과정이 계속되는 한국의 드론 전략은 특정 모델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카이든과 MCD가
내일의 표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증거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것, 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한국 드론 전력은 완성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전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 전쟁에서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